사실 나는 애교를 부려 루 가문의 적장녀 지위를 되찾아 루 가문의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내 친부모가 이토록? 그렇다면 다른 계책을 써야겠네요. 나는 루 가문의 모든 정보를. 알겠습니다. 아빠가 오셨어요. 내 손녀가 발견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디 있나? 그 아이는 불치병에 걸렸어요. 이미 장례를 치렀습니다. 할아버지 뵙지 못하고 가버렸네요. 저희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복이 없었던 거군요. 할아버지, 안심하세요. 설루가 언니의 효심까지 대신 다해드릴게요. 할아버지께서 편안히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누가 제가 죽었다고 했나요? 너. 당신은 사람인가? 귀신인가? 넌 이미 그럼 아빠랑 엄마는 제가 사람이었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귀신일까? 사람. 넌 내 친손녀잖아. 어떻게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니? 도대체 체면이 어디 가버렸니? 할아버지, 죄송해요. 저도 이렇게 더러워지고 싶진 않았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방금 아슬아슬하게 누군가에게 살해당할 뻔했어요. 누가 감히 루피우의 손녀인 나를 해치려 했단 말이야? 그들이에요. 제 친부모예요. 헛소리. 막 돌아오자마자 이런 대역죄에 해당하는 말을 하다니. 우리 루 가문의 자식이라 할 자격조차 없어. 사람들아, 저 여자를 당장 쫓아내라. 할아버지께서 요즘 불공을 들이며 금식하고 계시니 서둘러 그녀를 묻어버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감히 녹음까지 하다니 어린 나이에 속이 참 깊구나. 내가 도대체 어떻게 너 같은 딸을 낳았을까? 이건 내가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아온 탓이야. 사회가 가르쳐준 처세술이야. 너희 둘 다 미쳤니? 호랑이도 자식을 잡아먹지는 않는다고. 자신의 친딸을 이렇게 대하다니 도대체 부모 자격이 있나? 그런 게 아니야. 차오, 할아버지가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 그걸 만회하기 위해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해라. 아버지의 자애. 자녀가 효도한다. 차오차오의 아버지가 자애롭지 않으니 차오차오는 할아버지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차오차오를 위해 아빠를. 아빠를 바꿔주세요. 누구를 아빠로 바꾸고 싶니? 난 그를 내 아빠로 고를 거야. 루 가문의 도련님, 베이징 정계의 최고 방탕아. 이 배은망덕한 녀석. 감히 방탕한 자식을 아빠로 골라라니. 그는 악명 높은 방탕하잖아. 그를 고르면 분명 좋은 일만 있을 리가 없어. 차오, 정말 그를 내 아빠로 삼을 거야? 큰형 루탱의 막내 아들 루이팅. 그의 친어머니는 루탱의 백월광이었는데 루이팅이 5살 때 그의 친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루이팅은 그 후로 천재 소년에서 방탕한 자식으로 전락했고 일찍 세상을 떠난 백월광의 유일한 유자, 천재에서 방탕한 자식으로 전락한 그는 모든 버프가 최대치로 쌓여 루이팅을 제대로 길러내기만 한다면 이 루 가문의 재산은 손안에 줄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할아버지. 그를 내 아버지로 삼겠습니다. 거절할게. 난 아이 키우는데 관심 없어. 자세도 제대로 못 잡으니 혼내줘야겠네. 뭘 하려는 거야? 이 더러운 녀석아, 뭘 하려는 거야? 규칙을 세워야 해. 빨리 그 애를 떼어내. 내 생각엔 차오가 오라. 예의가 없으니 혼내줘야 해. 오늘부터 너니 팅의 아이야. 오후에 바로 호적 등록하러 가. 그 더러운 꼬마의 아빠가 되고 나서는 어떻게 여자를 꼬실 수 있겠어? 와, 정말 귀여워. 도자기 인형 같아. 남자들이 다 딸을 원하는 게 당연하네. 이렇게 분홍분홍하고 연한데 정말 끝내주게 귀여워. 아빠. 쓰레기 같은 남자. 결혼해서 애도 있는데 아직도 여자를 꼬시러 나오다니. 내 말 좀 들어봐. 뻔뻔해. 루차오. 또 내 일을 망치네.
말해두는데 내 호적을 내 이름으로 등록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내 루이팅의 딸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지켜야 해. 다음 3가지 규칙을 지켜야 해. 첫째, 사람들 앞에서는 오빠라고 부르고 사람이 없을 때는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며 뭐라고 부르냐고? 아빠, 뭐라고? 둘째,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말 잘 듣고 셋째. 질문도 많이 하지 말고 남의 일에 참견도 하지 마. 알겠지? 나 루차오차오의 아빠가 되려면 다음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첫째. 공부를 열심히 하고 경제 및 기업 경영을, 둘째. 담배 피우거나 술 마시거나 여자와 어울리는 건 금지. 셋째. 밤새 외박해서는 안 되며 밤 12시 전에는 반드시 집에 돌아와야 한다. 루 가문을 계승하기 위해 항상 준비해야 한다. 좋아, 이 작은 여우의 꼬리가 드디어 드러났군. 알고 보니 나를 내 아빠로 선택한 건 바로 우리 육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였구나. 나이는 어리지만 꽤 귀엽게 생겼네. 계산이 참 심하구나. 말해두지. 비록 이 도련님이 루원강이라는 그 무능한 놈보다 100배는 더 낫지만 하지만 가산을 상속받는 데는 정말 별 관심이 없어. 내 말 잘 들어. 그런 마음은 접어도 지금 이 아빠는 여자 만나러 가야겠어. 여기서 집에서 멀지 않으니 너는 걸어서 집에 가라. 루이팅. 나만 빼면 길들일 수 없는 사람은 없어. 오늘 밤에 보자. 차오 차오. 루이팅 그 멍청이가 전혀 믿을 만한 놈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후회해서 또 와서 우리랑 친족 관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야? 우리 아이는 서류 하나뿐이야. 너는 절대 안 받아줄 거야. 너희들 자만하지 마. 난 내 것을 되찾으러 온 거야. 우리 집에 내 물건이 어디 있겠어? 내 물건은 그 누구도 뺏을 수 없어. 더러워졌어? 그럼 안 가져갈게. 내 인형? 루차오차오, 너 미쳤어? 루차오차오, 루이팅이 내 편을 들어준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말해두지. 루 가문은 조만간 내 것이 될 거야. 잘 봐, 더. 꿈도 꾸지 마. 루 가문은 내 아빠 루이팅의 거야. 아빠 문 좀 열어줘. 안심해. 아들은 이미 다 컸으니 다시는 어떤 루성을 가진 사람이라도 내 위에 군림하게 아들을 괴롭히게 두지 않을 거야. 아빠, 문 좀 열어줘. 아빠, 문 좀 열어줘. 너희 중 누가 그 꼬마 계집애를 쫓아내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이 도련님과 데이트할 기회가 생길 거야. 도련님, 애 하나 상대하는 거잖아. 그건 식은 죽먹기잖아. 그럼 내가 가봐. 좋은 소식 기다릴게. 아빠, 문 좀 열어줘. 왜 이렇게 오래 걸려도 아무도 문을 안 열어주나? 이 꼬맹이. 아직도 내가 널 모실 거라고? 꿈도 꾸지 마. 도련님, 어때 그 꼬맹이 내가 겁을 줘서 울었나? 말해두는데 이 집 문턱을 넘었다고 해서 내가 바로 우리 루 가문의 일원이 된 줄로 생각하지 마. 아가씨, 이 옷은 도련님을 위해 준비한 옷입니다. 루 가문의 자식이 되었어. 더 이상 이렇게 초라하게 입어서는 안 돼. 이건 제가 망신당하게 하려는 건가요? 이 옷 가져가서 버려라. 아가씨, 이건 도련님의 진심 어린 마음의 표현이에요. 이 옷을 버린 사람한테 이 금괴를 주겠어요. 가격은 2배로. 서둘러서 이 옷을 내게 입혀줘. 금괴 2개? 블랙카드 1장. 내 이 블랙카드는 한도 제한이 없으니 마음껏 써도 돼. 아빠가 이렇게 대단하시다면 차라리 여기서 바로 결제해볼까? 우리 모두 눈요기 좀 해보자. PLS기.
잔액이 부족합니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잔액이 부족할 리가 없잖아요. 잔액이 부족하다니. 분명 내가 뭔가 꾸민 거야. 할아버지께서 이미 내 카드 관리 권한을 나한테 넘기셨어. 말해두지. 설령 이 도련님이 한 푼도 없더라도. 그래도 밖에서 한 달은 꽉 버틸 수 있어. 주인님 도련님이 갇혀서 정말 비참해요. 이 아가씨 역시 능력이 있네.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 어쩌면 정말로 이 팀을 다시 일어서게 할지도 몰라. 루 가문을 물려받게 할지도 몰라. 원창 훌륭한 딸을 잃었군요. 리씨 체노차오 쪽 상황을 계속 지켜봐 주시오. 어른, 오락에 빠져 의욕을 잃고 있군요. 이 게임기들을 전부 팔아버리고 그 돈은 모두 희망 초등학교에 기부해라. 서재에 자리가 없으니 이 물건들을 모두 치워버리고 기업 경영 서적들로. 아빠가 할아버지의 승인을 받은 후에 너희들을 다시 꺼내줄게. 다시 빛을 보게 될 거야.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이 꼬맹이가. 주인님의 피규어에 다 봉인 스티커를 붙여버렸어요. 게임기는 전부 팔아치웠을 뿐만 아니라 영주님의 한정판 스포츠카까지 전부 잠가버렸어요. 뭐라고요? 이 꼬맹이. 게임기. 피규어, 고급 스포츠카. 형들아. 반드시 루차오차오 그 꼬마년 집 밖으로 쫓아내줘. 쥐형, 형제들도 다 형을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여기 있는 형제들은 다 싱글이잖아. 하물며 아이 따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팅형 다들 말하길 어린 딸아이가. 마치 작으면 겉옷 같다고들 하는데 팅형한테는 바람이 새는 옷이 되어버렸나? 팅형, 설마 지고 말아서 딸바보가 된 건 아니겠죠? 말 타자, 말 타자. 딸바보. 말도 안 돼. 난 꼭 그 꼬마 녀석을 집에서 쫓아내야 해. 한 대 더 때려야지. 도련님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네. 3번까지 기다릴 순 없지. 한 번 더 걸어볼게. 루이팅, 벌써 12시인데 왜 아직 안 돌아왔어? 나 루이팅은 12시 전에 집에 돌아온 적이 한 번도 없어. 이 꼬맹아, 너나 일찍 자라. 자장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스스로에게 직접 들려줘. 스스로 하면 풍족하게 살 수 있다. 그녀의 미소가 정말 소름 끼쳐. 5살 아이 같지 않아. 너는 왜 여기 왔어? 이건 내가 와야 할 곳이 아니야, 이 꼬맹아. 빨리 자러 가. 자러 가. 꼬마야. 우유 한 잔 다 마시고 빨리 타이거즈 먹으렴. 아이, 마시기 싫으면 안 마실게. 이 꼬마 설마 소림사에서 자란 건 아니겠지? 어떻게 무술을 할 줄 아냐? 아마도 MA산에서 소멸스님에게 사사받았을지도 몰라. 네네네. 아빠, 벌써 12시예요. 빨리 저랑 같이 집에 가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내일 읽을 책이 20권이나 기다리고 있단다. 난 너랑 같이 안 갈 거야. 난 내 아빠인데 내가 나한테 뭐라고 지시하냐. 그럼 아빠, 어떻게 하면 차오차오랑 같이 집에 갈 수 있을까? 나이가 이렇게 어린데도 조건을 꽤 잘 걸잖아. 그렇지? 그렇지? 꽤 귀엽네 팅형. 나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이래보자. 내가 루빅스 큐브에서 나를 이기면 그럼 너랑 같이 집에 갈게. 문제 없어, 동의해. 우리 앞에 지금 각각 뒤섞인 루빅스 큐브가 2개씩 놓여 있어. 누가 더 빨리 맞추는지 그 사람이 이기는 거야. 내가 이기면 내가 너랑 같이 집에 갈게. 하지만 내가 이기면 넌 내 앞에 무릎 꿇고
아빠라고 불러. 그리고 맹세해. 다시는 나한테 간섭하지 않겠다고. 차오차오야, 차라리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팅형 지금도 기네스 기록을 유지하고 있잖아. 너 같은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래. 괜찮아. 아빠가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려면 난 한번 도전해볼게. 이 부녀는 비록 친자식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 고집센 성격은 정말 똑같네. 자, 팅형. 준비 좀 해. 어서 준비해. 시작. 힘내. 어때? 꼬맹이. 태초나 줬는데 역전할 수 없어. 얌전히 지는 게 낫겠어. 좌우로 휘두르며. 서둘러. 힘내. 빨리. 시간 다 됐어. 차오차오 59초. 탱형 60초. 팅형은 이 꼬마보다 1초 더 남았어. 스승보다 제자가 더 뛰어나네. 이렇게 대단하다니 친딸이겠네. 안 돼. 인정 못하겠어. 분명 운이 좋았던 거야. 안 돼. 다시 해. 그래. 한 번 더. 그럼 아빠, 이번에는 어떻게 겨룰 건가요? 모르겠어. 이번에는 이걸로 겨뤄보자. 눈 가리고 그림 맞추기. 알았어. 아빠 말대로 할게. 좋아. 그 기세라면. 자, 시작해. 준비됐어? 눈 가리고 해도 난 한 번도 진 적 없어. 시작. 힘내. 시간 다 됐어. 차오차오 1분 47초. 탱형 1분 55초. 이거 봐. 이럴 수가. 저 꼬맹이가 어떻게 나보다 빠를 수 있어. 탱형. 우리도 예상 못했어. 분명 그 아이 눈 가리개 때문이야. 빛이 새어 들어오니까. 괜찮아? 안 돼. 납득 못하겠어. 분명 내가 시간을 재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지켜봤는데 아니야. 이번에는 녹화기로 시간을 재게 해줘. 한 판 더 하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아빠가 기꺼이 나랑 집에 오게 해야 해. 준비됐어? 시작. 힘내. 힘내. 시간 다 됐어. 차오차오 21초. 팅오빠 10. 역시 팅오빠야. 좋아. 봤지? 이 도련님이 이겼어. CCTV가 증거야. 꼬맹이 날 이길 생각이라면 꿈도 꾸지 마. 내가 졌어 자우면 인정해야지. 탱형이네. 대단하네. 탱형. 내가 어떻게 그 꼬마 따기 같은 애한테 발밑에 짓밟히다니. 아빠 오해하셨어요. 차오차오는 절대 아빠를 짓밟을 생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차오차오는 아빠가 집으로 데려가 공부하게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건 단지 아빠를 더 강해지시게 하려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차오차오는 더 강해져야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차오차오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아빠, 차오차오는 앞으로 다시는 엄마를 간섭하지 않을게요. 엄마 어디 계세요? 빨리 돌아와 주세요. 오빠가 계속 나를 때려요. 나를 내보내줘. 너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을 거야. 나를 내보내줘. 그건 내 차야. 빨리 돌려줘.
내 실력으로 주운 거니까 내 거야. 감히 와서 뺏어가봐. 그건 내 거야. 강해져야만 남에게 당하지 않는데 나는 계속 도망치며 스스로를 지켜왔어. 참 착한 아이구나. 그래, 가슴이 아프네. 잠깐. 뭐라고? 도련님, 설마 돌아오신 건가요? 생각지도 못했네요. 우리 청성 최고의 방탕아, 루도련님. 밤 12시 전에 집에 돌아오실 줄이야. 방금 왜 순간 마음이 약해져서 이 꼬마에게 허락해버렸을까? 이제 보니 하인들 모두가 나를 비웃고 있잖아. 절대 너한테 잠자리 이야기를 해줄 생각은 없으니 분명히 말해두지. 너랑 같이 돌아온 건 그 순간의 충동이었어. 내가 내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아빠, 이건 잠자리 동화가 아니야. 이건 기업 경영 서적이야. 오늘 밤 이 책을 다 읽어야 해. 이렇게 두꺼운데. 이건 목차일 뿐이야. 읽을 내용은 뒤에 있고, 이건 말도 안 돼. 루 할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나한테 공부를 강요하셨는데 난 한 번도 굴복한 적 없는데 하물며 너는 더더욱 그렇지. 아빠는 사실 겉으로는 강경하지만 속은 상냥하거든. 내가 태도를 조금만 누그러뜨리면 아빠는 얌전히 내 말을 듣곤 했어. 아빠, 내가 책을 읽기를 바라는 건 단지 내가 더 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야. 강해져야만 아빠가 나를 지켜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 아빠가 읽고 싶지 않다면 나도 더 이상 강요하지 않을게. 알았어. 내가 읽을게 안 되겠어? 내가 말해줄게. 이 꼬마가 가져가는 건 책상 다리 받침으로 쓰려고 가져간 거야. 난 절대 안 읽을 거야. 그 말도 맞네. 내기할게. 도련님은 분명 절대 책을 읽지 않을 거야. 난 그분이 분명 책을 읽을 거라고 장담해. 정말 세상이 뒤집혔네. 난 도련님이 책 읽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사실 아빠는 그저 방탕한 겉모습으로 거부하는 태도로 자신을 위장하고 있을 뿐이야. 누군가 친절하게 충고해주기만 한다면 아빠는 그 말을 잘 받아들이시거든요. 밤새도록 책을 읽었더니 정말 죽을 만큼 피곤해. 바에 가서 좀 풀어야겠다. 야, 형 어디 있어? 놀러 가자. 비팅 형. 너한테 이렇게 귀여운 딸아이가 있는데 왜 아직도 하루 종일 술집에 가려고만 해? 이봐 너희들. 이제 내가 너희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잖아. 그렇지?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무서워서 그래. 내 그 귀여운 딸이 우리 목을 다 베어버릴까봐. 아빠, 가자. 어제 차오차오가 루이팅 그 녀석을 바에서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 그거 괜찮지 않아? 차오차오 이리 와. 이건 운수산장의 등기 증서야. 할아버지가 주는 상이라고 생각해. 뭐라고? 그건 안 되잖아요. 왜 그녀한테만 주고 나한테는 안 주는 거야?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야? 예전에 이미 약속했잖아. 운수산장을 5년 동안 운영한 뒤에 내 이름으로 이전해 주기로 했잖아. 어떻게 그녀에게 줄 수 있어? 이 몇 년 동안 내가 운수산장을 어떻게 운영해 놓았는지 좀 봐. 몇 달 연속 마이너스 성장. 방문객 수가 급감했고 이건 더 이상 경영 부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산장 전체를 파산으로 몰아넣는. 설령 제가 경영을 잘못했다 해도 꼬마에게 넘겨줄 수는 없잖아. 설마 그 애가 나보다 경영을 더 잘한다는 건가? 경영을 그렇게 잘한다면 왜 이 별장은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건가요? 그건 대외 환경이 나쁘기 때문인가요? 자신이 못하면 대외 환경 탓을 하네. 차오차오자 말해봐. 이 산장을 너에게 넘겨준 뒤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야? 우선 포지셔닝을 재정비해서 운수산장을 전통 관광 명소에서 복합형 문화 관광 프로젝트로 전환할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고객층의 고령화예요.
저는 협업 RP 주말 한정 이벤트 및 전통적인 문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릴 계획입니다. 제 소비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그건 확실히 좋은 방법입니다. 말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쓸모없는 사람을 아빠로 둔 게 당연하네. 애 하나 키우면서 무슨 큰 소리야. 몇백만이나 배상하고 나서 다시 와서 개혁 운운해봐. 변화해라. 언니 참 대담하네. 이런 일도 감히 입에 올릴 수 있다니. 난 감히 못하겠어. 아빠가 말했잖아. 모르는 건 함부로 조언하지 말라고.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쓸모없어. 너야말로 쓸모없어. 말해두는데 훌륭한 기업 경영자라면 적어도 풍부한 학식과 충분한 인내심 그리고 뛰어난 친화력을 갖추고 있다. 직접 한번 봐. 내가 어떤 점에 부합하는지. 루이팅 이 녀석 예전에는 글자 하나도 한 글자도 제대로 읽지 못했는데 지금은 기업 경영에 대해 일리 있게 설명하네. 보아하니 차오차오에게 중책을 맡길만 하구나. 자, 다들 그만 떠들어. 난 이미 결정했어. 내일 바로 차오차오를 위해 친족 인정연회를 열어 그녀가 루 가문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공표할 거야.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빠가 꽤 영리하시네. 단 하룻밤 만에 책을 다 읽다니. 게다가 배운 지식을 생생하게 활용까지 하시다니. 왜 날 쳐다보는 거야? 그냥 생각 중이야. 아빠가 이렇게 똑똑할 줄은 몰랐어. 정말 천재야. 방금 그 모습은 정말 예상 밖이었어. 아빠를 비웃으려던 사람들이 다 말을 잃었네요. 그냥 잠이 안 와서 아무 책이나 2페이지 정도 넘겨본 거야. 말해둘게. 설령 친자 인정 잔치를 연다 해도 난 아직 널 내 딸로 인정할 생각은 없어. 방금 전 그 사람들이 놀란 표정과 루원창의 당황한 표정이 떠오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 생각지도 못했네. 이 꼬마가 꽤 쓸모가 있네. 이 사람들한테 내 체면을 세워주다니. 가자. 안 돼. 그녀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역시 루원강의 딸이잖아. 이렇게 쉽게 그녀에게 현혹되어서는 안 돼. 내일 있을 친족 인정 연회는 분명 순탄치 않을 거야. 꼼꼼히 준비해야겠어. 루 사장님 친소녀를 되찾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차오차오는 정말 착한 아이니까 잠시만요. 여러분이 그 아이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야겠네요. 왜 아직 안 오셨을까요? 뭐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무대 공포증에 걸린 거겠죠? 언니를 보니 큰 무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이게 설마 루 가문의 셋째라니. 예전에는 항상 방탕한 자식 같은 표정이었는데 이럴 줄은 몰랐네. 이렇게 활기차다니. 루 가문의 손녀는 정말 얌전하고 귀여워. 한눈에 봐도 사람 마음을 사로잡는 아이야. 얌전하고 귀여운데 분명 친부모는 눈에도 안 들어오고 굳이 방탕한 놈을 아빠로 삼으려는 멍청한 아가씨야. 난 너희를 얕보지 않았어. 너희가 먼저 나를 버린 거야. 여기서 허위 주장을 늘어놓지 마. 아가씨, 어쨌든 이분들은 내 친부모잖아. 어떻게 인정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겠어? 맞아, 정성껏 키운 뻔뻔한 배은망덕한 놈이네. 여기서 더 이상 무고한 척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이 나에게 저지른 짓들을 여기서 하나하나 짚어 보여줄까? 녹음 파일. 난 아직 가지고 있거든. 그만. 그녀한테 말하지 마. 서둘러 앞으로 나가서 의식을 치르세요. 여러분, 오늘은 차오차오의 친족 인정 연회입니다. 저는 차오차오의 이모로서 그녀를 위해 귀한 선물을 준비했어. 저는 청성에서 손꼽히는 최면 대가랍니다. 단 3초면 여러분을 제 말에 푹 빠지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지금 당장 말해봐요. 루텍은 늙은 놈이고 냄새나는 늙은이라고요. 어서 죽어라. 됐어. 할머니. 이 목걸이 좀 느슨해진 것 같네요. 어른으로서 이 선물은 너무 성의가 없네요. 내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아빠는 1억 가치의 에메랄드 목걸이를 선물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드릴 생각이었다면 왜 그걸 안 주셨나요? 그건 무려 1억이나 되는 건데 저조차도 평소에는 도 꺼내 쓰기 아까운 돈인데 하물며 남에게 줄 순 없잖아요. 꺼내서. 그만두자. 아이를 아끼면 늑대를 잡을 수 없다. 루차오차오와 루이팅이 가재도구를 상속받을 자격을 잃게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훗날 루 가문의 모든 재산은 내 것이 될 테니까. 자, 차오차오, 이 목걸이 예쁘니?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은 구자오야. 이제 내가 뭐라고 하면 너도 똑같이 따라 말해. 내가 뭐라고 하면 나도 그대로 말할게. 사실 난 줄 할아버지를 줄곧 얕잡아 봤어. 그분은 머리가 썩어버린 늙은이일 뿐이야. 진작 물러났어야 했어. 나한테는 밖에도 애인이 있어. 그 어린 놈은 겨우 5살인데 루 가문의 돈은 조만간 내가 전부 훔쳐갈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신 좀 차려. 입 다물어. 너희들 지금 아직도 나를 가주라고 생각하냐? 참 멋진 친족 환영회네. 나를 욕하는 비난 대회로 변해버렸군. 그 녀석에게 뺨 2대 때려줘. 이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남자, 나한테 손대지 마. 너랑 결혼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늙은이 하나도 제대로 상대 못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나 오랫동안 망쳐놔서 내 탓에 지금까지도 루 가문의 당주 부인이 되지도 못하게 만들다니. 내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 그런 주제에 나한테 최면까지 걸려고 하다니. 난 2년 전부터 이미 전 세계적인 범죄 심리 자문가가 되어 수많은 연쇄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데 기여했고 리틀 홈즈라는 별명까지 얻었어. 무슨 일이야? 왜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거야? 무슨 일이야? 너 스스로 생각해봐.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루차오차오야.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원래는 그녀를 최면 걸려고 했는데 뜻밖에도 내가 오히려 최면에 걸리고 말았어. 다행히 B플랜이 있었어. 내가 지시한 사람들이 다 도착했으니 곧 시작할 거야. 반드시 그들을 루 가문에서 쫓아내서 다시는 발붙일 수 없게 해야 해. 엄마, 왜 그래? 분명 그 못된 아가씨가 무슨 짓을 한 게 분명해. 너는 내 이모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거기서 함부로 남을 모함하지 마. 분명히 그 애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건데 도대체 왜 지금 남에게 뒤집어 씌우냐? 날 괴롭히고 싶다면 나를 괴롭히고 싶다고? 루이팅의 딸을 괴롭힐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어쨌든 오늘은 친족 인정 영회잖아. 난 사람들 앞에서 자애로운 아버지 역할을 말해두지만 난 아직 널 딸로 인정하지도 않았어. 루이팅 녀석은 정말 입만 거칠어. 분명히 차오차오를 친딸처럼 여기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도저히 인정하려 들지 않아. 루시 가문 중 누구도 이 도련님에 위해 군림할 수는 없어. 여러분, 셋째 동생이 마지못해 그가 밖에서 이미 7아이의 아빠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야. 아빠. 일곱 아이라니 이건 호루아잖아. 어디서 나온 아이들이야? 난 너희들을 전혀 모르는데 여기서 함부로 내 아이라고 주장하지 마. 7아이라니 아니. 여기 분명 뭔가 수상한 점이 있어. 아빠가 누군가에게 함정에 빠졌어. 여러분, 셋째 동생은 청성에서 손꼽히는 방탕아예요. 악명이 자자하고 밤마다 술과 노래에 흠뻑 빠져 있으니 분명 누군가와 관계를 맺었을 때가 있을 거야. 그가 결혼하지 않는 건 밖에서 마음대로 놀기 편하기 위해서야. 난 안 그랬어. 날 모함하는 거야. 이 루가 가문의 셋째 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있었군요. 알고 보니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그에 관한 뉴스 아직 못 들어본 게 있나? 낯선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몇 번이나 포착됐는데. 그럴 만도 하네. 자식들이 호박아기들처럼 줄줄이 태어났으니. 그러면 이 루 가문의 할아버지는 호루와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거네. 큰일 났네.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또 실망하기 시작하셨어. 비록 아빠를 믿지만 아빠의 스캔들 소식은 정말 많긴 하네요. 내가 말했잖아. 난 애초에 이 아이들을 전혀 모르는데. 셋째, 아직도 입이 저절로 부정하고 있니? 하지만 증거가 확실한데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없어. 나 루원창은 준비되지 않은 싸움은 절대 하지 않아. 준비해야 할 건 이미 다 준비해뒀어. 여러분, 이걸 보세요. 이건 친자 확인 결과입니다. 이 7아이는 모두 루이팅의 사생아입니다. 이건 내가 위조한 거야. 난 애가 하나도 없어. 그 여자들과 아이를 낳은 적도 없어요. 제가 그 여자들과 매번 모텔에 갈 때마다 그녀들이 나와 함께 PC 버전 울트라맨 게임에서 괴물을 물리치려고 그 여자들과 방을 빌렸을 뿐 그들에게는 손도 대지 않았어. 한 손가락도. 루 가문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 걸까? 재미있는 구경거리네. 유서. 난 너희한테 그렇게까지 설명해줄 생각 없어. 믿지 않으면 믿지 마. 당장 돌아가서 사장 앞에 무릎 꿇어. 아파. 내가 분명 억울한 일을 당한 거란 걸 알아. 계속 머리를 조아리지 마. 혹시 저혈당으로 어지러워지면 안 되니까. 누가 내가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고 했어? 난 지금 게임하고 있는 거야. 억울해 할 건 없어요.
어차피 난 그동안 매번 누명을 쓰고 모함당해 왔으니까 이미 익숙해졌어. 어차피 루 할아버지는 나를 믿어준 적도 한 번도 없으니까. 상관없어. 차오차오바 아빠가 오킬했어. 아빠 게임에서 정말 잘하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약자야. 약자. 내가 어디가 약해? 계속해서 문제를 회피하는 건 겁쟁이에요. 분명 누명을 쓴 건데, 그런데도 문제를 피하려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여기서 게임이나 하며 도피하고 있는 건가? 설마 평생 자기만의 보호막 속에만 살 생각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빠, 괴롭힘을 당하면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해. 아빠, 봐. 이게 바로 진리야. 아빠는 진리를 쥐고 있어. 우린 두려워할 게 없어. 아빠가 항상 널 지켜줄게. 맞서 싸울 수도 있고 반격할 수도 있어. 난 언제나 내 편이야. 어디 가려고? 맞서 싸우러. 아니야. 차오차오. 아빠, 봤어? 루이팅은 그야말로 방탕한 자식이에요. 믿을 데가 없네. 원래는 차오차오를 의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루이팅을 제대로 키워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한 모양이네. 자기 하반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루 가문을 계승할 수 있겠어? 이 두 불운의 화신들 또 왜 돌아온 거야? 할아버지의 화가 겨우 조금 가라앉았는데 당장 꺼져라. 할아버지, 아빠가 할 말이 있다고 해요. 무슨 일이에요? 그 7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야. 뭐라고? 목소리 좀 크게 해. 잘 안 들리는데. 그 7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야. 너는 하루 종일 이런저런 가십거리만 늘어놓네. 설마 잠만 자고 다른 건 안 하시는 건가요? 게다가 친자 확인 결과도 있는데 변명할 생각은 하지 마. 7 아이를 숨겨뒀다니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해봤어. 자, 차오차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으니 우리 가자. 할아버지, 이 7 아이는 확실히 아빠 아이가 아니에요. 증거로 영상이 있어. 루이팅이 우리랑 모텔에 가자고 했다.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숨바꼭질만 했을 뿐이야. 그냥 게임만 했을 뿐이야. 울트라맨이 괴물을 물리치는 거였어요. 분명 다 거짓말일 거야. 사람을 매수해서 위증하고 기록을 조작했어. 그래, 영상은 가짜일지 몰라도 감정선은 가짜일 리 없잖아. 말도 안 돼. 이건 전부 위조된 거야. 위에 분명히 적혀 있잖아. STR 유전자자 유사도가 10% 미만이라고. 혈연 관계에 있어 친부일 가능성을 배제한다고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전국 어느 곳의 사법감정기관이든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7 아이들 사실 모두 당신 루원창의 사생아이며 송금 내역과 친자감정 결과 모두 증거와 범인이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내 대단한 아들이군요.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는 그 책임을 이팅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다니 그 10% 지분도 이제 꿈도 꾸지 마. 사람들아, 저 녀석을 끌어내서 때려라. 아빠, 다시 한번 생각해봐. 원창도 누군가에게 누명을 쓴 거야. 할아버지, 어떻게 그 야생 같은 계집애의 말을 믿으실 수 있나요? 누군가 데리고 나가라. 이팅아, 2-1. 내가 널 오해했던 거야. 상관없어. 어차피 난 오해받는데 이미 익숙해졌으니까. 이번 일은 체노차오에게 고마워해야겠네. 내 덕분에 진상이 밝혀졌어. 차오차오. 참, 이상하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람이 사라졌지? 도련님 차오차오 양 방금 큰 도련님 쪽에서 전화가 와서 불려나갔어요. 뭐라고요? 큰일 났어요. 분명 좋은 일이 아니에요. 차오차오가 위험해. 빨리 가야겠어. 차오차오. 아빠가 아실 텐데. 아빠가 여러모로 잘못한 점이 많아요. 하지만 가족끼리 하룻밤을 넘기는 원한이 어디 있겠어? 내가 아빠를 미워한다면 아빠도 받아들일게. 그저 내가 집에 돌아오기만 바랄 뿐이야. 남들의 선동에 휘둘리지 마.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니? 우리가 매일 조마조마해야 하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할까봐 걱정하는 거야. 그 루이팅은 건방지고 모습만 봐도 좋은 사람이 아니야. 내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하라는 거야?
첸첸 언니, 내가 집에 돌아오고 싶다면 내가 내 예쁜 옷과 맛있는 음식들을 다 줄게. 겉으로만 친절한 척하네. 내 눈에는 너희가 그냥 나를 이용하려는 것 같아. 유산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잖아. 오늘 내가 여기 온 건 그건 바로 그 마음을 접으라고 말하려고 온 거야. 부드러운 방식이 안 통하면 강경하게 나가야지. 하나, 둘, 셋. 루원창. 당장 내 딸을 돌려줘. 차오차오. 여긴 어디야? 아빠 목소리야. 이팅 좀 진정해. 우린 차오차오의 친부모야. 우리가 어떻게 그녀를 해칠 수 있겠어? 계속 이러면 정말 설명하기 힘들어질 거야. 저 꼴 좀 봐. 벌써 20살이 넘었는데. 일이 생기면 여전히 이런 꼴이네. 너는 여전히 어릴 때랑 똑같구나. 역시 우리 집에서는 가장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네. 돈을 훔치고 거짓말까지 하다니. 우리 루 가문에 언제부터 너 같은 깡패 같은 놈이. 나 아니야, 정말 나 아니야. 난 돈 훔친 적 없어. 그만해. 걔는 아직 어리니까 그냥 사탕을 좀 더 먹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아니야. 정말 돈 훔치지 않았어. 어릴 때 난 널 대신해서 매를 맞았어. 진짜야. 널 친형제처럼 여겼어. 형,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대신 맞았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잖아. 생각지도 못하게. 몇 대 맞은 게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을 줄이야. 내가 기억하는 건 대나무채로 맞은 고통이 아니라 내가 구경꾼 같은 표정이. 차오차오. 차오차오. 아빠. 어디 있니? 아빠. 차오차오. 이 방에 있니? 아빠? 어릴 적엔 널 참아줬는데 그땐 아직 널 친형제처럼 여겼기 때문이야. 이제야 내 진짜 본 모습을 꿰뚫어봤어. 이제 더 이상 너와 형제애가 깊은 척하는 연극을 할 필요도 없어. 차오차오는 내 딸이야. 나는 절대 너희 중 누구도 그녀를 해치는 것을. 차오차오, 아빠가 지금 너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을 거야. 선생님, 루양의 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나요? 차오차오가 저렇게 무자비하게 찬장에 갇혀있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무 문제도 없다고? 당장 다시 한 번 더 검사해봐. 이미 20번 넘게 검사했는데 정말 아무 문제 없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전 올해 5살이에요. 세상 물정을 5년이나 겪어봤는데 이런 사소한 일들 나한테는 전혀 상대가 안 돼. 난 그저 상대의 계략을 역이용한 것뿐이야. 아빠를 깨워서 루원창을 상대하려는 그런 믿음일 뿐이야. 아빠 이진이 계실 땐 억울해도 참으며 시비를 피하고 이렇게 우유부단한 성격이라 어쩔 도리가 없지. 권력자가 될 수는 없으니 차라리 내가 아빠를 한번 밀어주는 게 낫겠어.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아빠가 어렸을 때 루원강에게 어두운 옷장에 갇힌 적이 있었어. 그때는 아직 어렸지. 아빠는 생각했지. 만약 이런 인형들이 곁에 있었다면 아마도 아빠는 무서워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알고 보니 아빠는 그렇게 조금씩 스스로를 치유해온 거였어. 아빠, 미안해요. 원래는 널 지켜주기로 했었는데 오히려 너에게 골칫거리를 안겨주었네. 그런 말 하지 마. 차오차오. 앞으로는 아빠가 널 지켜줄게. 아빠가 잠들기 전에 동화 하나 들려줄게. 백설공주, 인어공주, 미녀. 와 야수, 어때? 이건 다 별로 흥미없어. 난 저걸 보고 싶어. 차오차오. 그거 아빠도 못하잖아. 다른 걸로 바꿔봐. 하지만 난 이거 배우고 싶어. 아빠. 너는 그렇게 똑똑하니까 분명 배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언어 배우는 건 너무 지루해. 차오차오. 다른 걸로 바꿔. 다른 걸로 바꿔. 하지만 난 이거 배우고 싶어. 아빠 봐. 이거 발음이 새 울음소리 같아. 아마트라스. 말하지 마. 정말 비슷하네. 이번에 온 투자자들은 모두 예산이 100억을 넘는 해외 투자자들이에요. 그들이 연구하는 에너지 분야도 바로 우리 그룹의 미래 발전 방향이기도 하거든. 이번 협력은 매우 중요하니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야 합니다. 통역사는 어디 있나요? 통역관은 바로 슈루이에요. 뭐라고? 지난번 해외 투자자들이 왔을 때 모두 슈루가 소통을 담당했죠.
전 과정에 걸쳐 아랍어와 프랑스어를 자유롭게 오가며 전혀 문제 없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죠. 슈루의 외국어 실력은 정말 잘 배웠네요. 슈루야, 이번에는 너에게 맡길게. 할아버지, 안심하세요. 제가 꼭 루 가문과 원활하게 협상을 성사시키도록 할게요. 차오차오 언니, 알아요. 언니는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자라서 학력이 별로 없으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잠시 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 여동생이 언제든지 설명해 드릴게요. 보아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바로 당신인 것 같네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슈르는 어릴 때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 무슨 어린이 국제 언어상이라니. 어린이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같은 건 상을 수상 경력이 넘쳐나죠. 솔루는 정말 어릴 때부터 공부에 재능이 있는 아이였어. 셋째 형. 당장 내 집 채노차오한테 뭔가 한 가지 특기를 배우게 해줘. 나중에 남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게. 우리 설루를 봐.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 집 차오차오는 아주 훌륭하니까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어. 게다가 만약 그 아이가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알다시피 이건 시가총액 100억 규모의 프로젝트야. 그냥 소꿉놀이 같은 게 아니야. 안 돼. 그렇다면 제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이번 손실을 메울 거예요. 그건 턱없이 부족하겠네요. 모자라요? 좋아요. 자발적으로 땅에 무릎 꿇고 개지는 흉내를 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공하면 협력에 대해 논의합시다. 루이팅, 루그룹 지분의 3%를 원해. 나에게 양, 또 해줘. 그리고 너, 루차오차오, 넌 땅바닥에 무릎 꿇고 우리에게 슈루를 내주어 개처럼 타게 해라. 내기에는 양측 모두 걸고 있는 것이 있어야 공평하니까. 너희 둘 이해는 없지? 문제 없어. 약속대로 하자.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전 다 녹화해뒀으니까요. 두 분 먼 길을 오셨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루 회장의 손녀 루설루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두 분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에너지 회사의 이사입니다. 이분은 제 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흐만의 아내 에바입니다. 저는 나바호족이라서 아랍어를 할 줄 모릅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쉐로, 어서 좀 통역 좀 해줘. 전 이해가 안 돼요. 이 언어는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거든요. 너는 언어를 그렇게 많이 배웠으니 분명 알 거야. 다 조금씩은 알잖아. 빨리 번역해줘. 제 아내가 이미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신경도 안 쓰고 미리 통역 준비도 안 했잖아요. 이게 바로 손님을 대하는 방식인가요?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어. 에바 부인, 안녕하세요. 저는 나바호족이 이 언어가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문화를 지켜나가고 계시는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번 협력에서 루그룹의 성의는 충분히 느껴지는데 두 분께서 좀 더 고려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요? 어린 아가씨, 그 어린 나이에 우리 나바호족을 알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군요. 이분은 제 할아버지이자 루시그룹 회장인 루땡입니다. 이분은 루가문의 장남, 즉 루가문의 큰형님이시네요. 루원창. 아, 당신이 루 가문의 큰형님이셨군요. 전 셋째인 줄 알았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헛소리예요? 하나도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부인. 제가 바로 루 가문의 셋째입니다. 역시 명문가의 훌륭한 자제답네요. 외모도 훌륭하군요. 제 부인 언어의 장벽 때문에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네요. 오늘 부인이 이렇게 기뻐하시니 루 가문의 계약서는 제가 서명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장님, 부인께서 동의해 주셔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큰아버지, 큰어머니, 여동생, 다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연애도 곧 끝나니 우리 돌아가서 좀 쉬자. 쉬다니, 지금 어떻게 쉴 수 있겠어요? 우리의 내기 잊으셨나요? 무슨 얘기요? 농담이었는데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이 녀석아 왜 아직도 우리 어른들한테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도 삼촌, 방금 녹음했잖아요. 우리가 말을 뒤집을까봐.
지금 무효가 될까봐. 이팅아, 넌 어릴 때부터 참 남다른 아이였어. 형님의 그 정도 돈은 전혀 신경도 안 쓰잖아, 그렇지? 돈을 신경 쓰지 않는 거야. 큰형, 나를 성인으로 보는 건가? 넌 청성 남부에 있는 그 몇 채의 부동산, 그리고 장시그룹, 운해그룹과의 협력. 난 여전히 신경 쓰고 있어. 가지 마세요. 방금 누가 도박에서 졌다고 무릎 꿇고 개짖는 흉내를 내야 한다고. 그만해. 너무 지나치게 굴지 마. 이건 방금 내가 직접 한 말이야. 뭐가? 내가 뻔뻔하게 굴다니. 저 녀석을 좀 봐. 우리 루 가문 사람들은 늘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었나? 약속을 지키는 건 우리 루 가문의 기본 소양이에요. 이 소녀는 어린 나이에도 위기에 침착하네. 내 두 아들보다 훨씬 낫다. 앞으로 분명 큰 일을 해낼 거야. 큰아버지 댁 식구들은 왜 아직 안 오셨을까? 그걸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지. 분명 사람 볼 면목이 없어서 그런 거겠지. 저렇게 바닥에 엎드려 개짖는 흉내를 내다니.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땅에 구멍이라도 파서 그냥 땅속으로 파고들었을 텐데. 차오, 이번 협상이 성사된 건 내공이 크네. 할아버지는 그런 거 못해. 거창한 말도 못하고 감사하다는 말도 못하겠어. 하지만 내게 줄 상금은 절대 빠뜨리지 않을 거야. 할아버지. 우리 집안 풍습이 그렇게 너그러운가? 말도 마. 이 루가 대저택은 10여 년 동안 시장에 내놓은 적이 없거든. 이번 매각은 정말 대대적인 규모네. 이건 태화 옥벽인데 전설에 따르면 청나라 궁중에서 전해져 내려온 악귀를 쫓는 물건이라 하죠. 지금까지 제 서재 정중앙에 모셔져 있었는데 오늘부터 이것이 바로 내 부적이 될 거야. 이것은 내 대할머니께서 남기신 황량비다. 그녀가 젊었을 때 혼자서 루 가문을 구해낸 순간을 증언해온 것이니 오늘 나도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 내 빛나는 기계를 지켜보고 싶다. 이것은 청성 최고의 사설 은행인 황금가게 무제한 블랙카드예요. 이걸 가지고 투자도 하고 누군가를 후원할 때도 일을 처리할 때 이 카드를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아무도 감히 당신을 막지 못할 거예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차오. 서둘러 감사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 아빠인 제가 너를 위해 선물 3개를 준비해뒀단다. 이 할아버지 말만 하면 바로 주시는구나. 이번에는 이 젊은이인 내가 정말 큰 돈을 쏟아부었단다. 이건 남의 용치명인데 시중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서 천금을 줘도 구할 수 없는데 한 번 굽는데 3년 동안 때울 수 있어요. 혹시 어느 날 마음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때 이걸 피워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그리고 이 집 장청 북구의 단독주 토지 등기권과 부동산 등기증은 이미 다 처리해 두었으니 어떻게 처분하든 전적으로 내 뜻대로 할게. 루 가문이 스위스 개인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출입 토큰입니다. 가문의 직계 혈통만이 소지할 자격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안에 있는 물건들도 내가 확인할 자격이 있어. 어때? 마음에 드나? 마음에 들어. 아빠가 최고야. 이번에는 해외 사설 기관을 무사히 제압할 수 있었어. 역시 체노차오 덕분이야. 다행이야. 마침 나바호어를 배우게 해줬잖아. 마침. 어떻게 이렇게 우연일 수 있지? 설마 차오차오가 어떻게 알았을까? 이바 부인이 오실 줄을. 제 해외 정보망은 전 세계에 퍼져 있으니까요. 당연히 알았지. 아빠는 그렇다 치더라도 할아버지는 정말 노련한 분이시니까 무슨 일이 들키지는 않았을까? 예전에 길거리에서 떠돌던 시절에는 공부할 돈이 없었어요. 온갖 민속과 문화, 언어에 큰 흥미를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건이 갖춰졌으니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웠어요. 우리 차오차오는 정말 열심히 배우는 아이예요. 앞으로 아빠 절대 너를 그렇게 힘들게 살게 하지 않을게. 자, 이제 돌아가야 해. 차오차오가 쉬어야 하거든. 그럼 내일 꼭 한번 들러야 해. 말할 중요한 일이 있어. 오늘 너희를 부른 건 바로 한 가지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야. 은퇴할 준비가 됐어. 이 루시 그룹은 이팅에게 물려주겠다. 제가야말로 루 가문의 장남입니다.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루시 그룹을 그에게 넘기는 거야?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스스로도 모른단 말이냐. 운수산장을 파산 직전까지 몰아넣었잖아. 밖에 사생아가 7이나 있고 게다가 이팅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고 그 뒤에는 해외 투자자와의 협력 프로젝트까지 내게 기회를 줬는데 다 소용없었어. 이 쓸모없는 녀석아. 7명의 야이. 난 그저 온 세상의 남자들이 저지를 법한 실수를 저지른 것뿐인데 맞아. 어쨌든 내가 너무 편애하는 거잖아. 할아버지가 편애하신다. 내가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내 탓으로 돌리지 마. 소셜미디어에 그 일을 폭로할 테니까. 가문의 치부는 밖으로 퍼뜨려서는 안 되는데 이러다가는 루디 그룹 전체를 파멸시키려는 건가요? 맞아. 난 얻을 수 없어. 누구도 가질 수 없어. 아빠, 그거. 지금은 루시 그룹을 물려받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게다가 아빠 몸도 꽤 튼튼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서둘러 은퇴하시려는 건가요? 이 루시 그룹은 조만간 상속인에게 넘겨야 할 텐데. 지금까지의 일은 모두 오해였어요. 우리도 그 일이 상속인 자격에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어요. 만약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분명 더 신중하게 행동했을 거예요. 좋아. 한 번 더 기회를 주마. 마지막 기회다. 루시 그룹은 상속인을 바꿀 때마다 매번 새로운 상표를 디자인해 상속인이 기업에 대한 소속감을 상징하죠. 이번에는 두 분이 공정하게 경쟁하세요. 결국 누구의 상표가 더 많은 표를 얻든 그 사람이 바로 차기 상속인이 될 거야. 이 꼬마 CG님은 나 같은 사람은 성냥개비 인형도 제대로 못 그리는데 하물며 상표 디자인이나 그림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아빠, 설마 포기하려는 거야? 아빠는 안 그럴 거야. 또 포기하고 게임이나 하러 가겠지. 차오 이거 좀 봐. 이 화다 디자이너.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미설빙성 알지? 바로 그 가게 입구에서 항상 너는 나를 사랑해. 나도 널 사랑해라는 미슈얼 아이스크림 가게의 달콤한 바로 그 가게야. 이 가게의 로고는 그가 디자인한 것뿐만 아니라 그 가게의 중독성 강한 히트곡까지 그가 썼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혹시 그에게 내 디자인을 지도해달라고 해볼까? 좋은 생각이야. 대간이 틴트. 이건 제가 정성껏 골라낸 보물인데 이름은 투령자모옥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중 하나예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명나라 궁중에서 유출된 것이라고 하네요.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색감이 온화하고 투명하며 내부에 2개의 맥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 루시 그룹이 대대로 이어져 온 용과 봉이 함께하여 길조를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기이한 보석을 이보다 더 적합한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투령 자모옥. 오래전부터 그 명성을 들어왔는데 정말 들어본 적도 없는 것이군요. 이 질감은 말이죠. 좋네요. 좋아요. 기가 고르게 흐르고 영성이 느껴지네요. 스승님, 그분의 안목은 불꽃처럼 밝으시니 한눈에 전문가임을 알 수 있군요. 이건 사실 저도 꺼내기가 아까웠는데 하지만 이건 루 가문의 중대한 일이니까 저는 반드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문강은 이 옥을 찾기 위해 저 저장실을 샅샅이 뒤졌어요. 제 생일 때조차 꺼내 쓰기 아까워했죠. 결국 스승님께 다 드렸네요. 정말 정성이 대단하네요. 잠깐만요, 화 스승님. 이 신비한 옥을 좀 빌려서 봐도 될까요? 그렇지. 제 딸이 어릴 때부터 옥을 좋아하거든요. 어쩌면 정말 뭔가 알아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특별한 무언가를. 참 이상하네. 왜 속이 비치지 않는 거죠? 안쪽이 선명하게 보여야 하는데 이중 문맥. 그런데 이건 왜 하나도 안 보이죠? 맞아. 게다가 이 촉감도 이상해. 내가 한번 해볼게. 이건 모자옥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품질 합성 수지 모조품이에요. 삼촌 타오바오에서 50여 위안짜리 물건을 가져와서 대가님을 속이시다니. 정말이지. 인간의 지능을 모욕하는 거네요. 와, 차오차오 언니 정말 대단하네요. 타오바오 가격까지 또 이렇게 정확히 외우고 계시네요. 역시 저보다 쇼핑을 더 많이 하시는군요. 루시, 이 옥 정말로 내전에서 유출된 거 맞나요? 네, 스승님. 화 스승님. 오늘 우리가 루시 그룹을 위해 선생님을 모시러 온 만큼 루시 그룹을 위해 새로운 상표를 디자인해 주시려고. 당연히 빈손으로 온 건 아닙니다. 이 선물은 아마도 그 통영 신옥만큼 명성이 높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실속이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요? 좋은 옥입니다. 이것은 미얀마의 오래된 광산에서 나온 주사동입니다. 이런 원석은 이미 오래전에 채굴이 중단되었죠.
조각조차 시중에서 보기 드문 것이죠. 스승님 서두르지 마세요. 제 성의는 분명 그들보다 더 클 테니까요. 만약 저를 도와주셔서 루시 그룹의 후계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저는 루시 그룹 60%의 지분을 전부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루원강 도대체 체면은 없는 건가? 루시 그룹 지분을 가지고 화대사를 매수하다니 부끄럽지도 않냐? 정말 역겹다. 이걸 성이라고? 그저 공허한 말일 뿐이야. 주식 계약서는 어디 있고 변호사 공증은 어디 있냐? 너는 루시 그룹의 문턱조차 넘기 힘들 텐데 감히 주식을 주겠다고 입을 열다니. 이게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면 뭐겠어. 차오차오 언니, 알아요. 이미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잖아요. 하지만 이런 정식 비즈니스 협력 같은 건 어른들이 논의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차오차오야, 넌 아직 몇 살이야? 이런 일에 내가 끼어드는 건 너무 이른 거 아니야? 화 선생님도 아마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서 누군가가 분위기를 흐리는 걸 좋아하시진 않을 텐데요. 사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저만 도와주실 수 있다면 저는 당연히 루시 그룹의 후계자가 될 테고 그때가 되면 지분은 이미 확정된 일이 아닐까요? 그만하세요. 세 분 다 연기는 그만두세요. 여러분은 애초에 진심으로 대가님께 디자인을 의뢰할 생각이 없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호의를 얻어 지름길을 갈지만 생각하고 있었잖아. 너희들이 보여주는 그 소위 성심이란 건 그저 이익으로 사람을 달래는 것에 불과해. 마스터와 진심으로 협력하려는 마음은 지금 아직 체면을 완전히 잃기 전에 당장 꺼져라. 차오차오 언니, 말이 좀 과장된 거 아니야? 우린 진심으로 스승님을 모시러 온 건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사람을 쫓아내냐? 맞아. 내가 도대체 누구라고? 여기가 내 가게라도 되는 거야? 내가 여기서 나가라고 하면 우리가 나가야만 하냐? 그래도 우린 오늘 화 스님을 만나러 온 거야. 당신 같은 꼬맹이가 아니라요. 너는 스승님 곁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왜 끼어드는 거야? 빨리 비켜라. 그녀는 내 딸이야. 너희 같은 놈들이 여기서 헛소리할 차례가 아니야. 너희 말도 일리가 있긴 해. 하지만 미안하지만 내가 바로 화대사야. 당신이 화대사라면 화대사라는 세 글자가 업계에서 얼마나 큰 무게를 지니는지 아시나요? 당신이 화대사라면 그녀는 누구죠? 나는 화대사의 제자야. 평소에는 화대사로 가장해서. 바로 여러분 같은 진심 어린 마음 없이 화대사를 모시러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난 절대 안 믿어. 장난치지 마. 지금이 도대체 언제라고. 아직도 내가 배후의 실세라는 백일몽을 꾸고 있니? 차오차오 언니, 그 연기 실력이라면 단편 드라마 찍기에 딱이네. 사기꾼들, 너희 사기꾼들. 감히 뭉쳐서 날 속이다니. 내가 이번에 온 건 화사범님의 조수를 통해 소개받고 온 건데 너희들 바로 여기서 내 체면을 구기려는 거잖아. 지금 당장 그녀한테 전화할 거야. 너희 같은 놈들을 잡게 할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안녕하세요, 장대조수님. 여기 화사사님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와주실 수 있나요? 아, 네네네. 지금 가능한 한 빨리 와주세요. 장수석 비서님 오셨군요. 그 사람이 화대사라고 하네요. 화대사님 일찍 오셨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발 늦었네요. 앞서 약속드렸던 도면 이미 준비해두었습니다. 초안 검토 절차에 따라 조금 후에 선생님의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분이 네, 이 류차오차오 양은 바로 저희 화 스튜디오의 실장님이자 총괄 프로듀서도 바로 그녀입니다. 그녀는 그냥 5살짜리 아이 아니었나요? 혹시 딴 사람을 착각하신 건 아니신가요? 루시, 저희 화 스튜디오는 익명 창작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코드명을 통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뽑으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차오차오 양의 업계 내 프로젝트들은 본명을 밝힌 적이 없지만 그녀의 신원은 이미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국 내 여러 인류 브랜드 제품들이 모두 그녀의 손에서 탄생했다. 그녀는 겨우 몇 살이나 되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들과 더 이야기해봤자 소용없고 애초에 나도 그들과 협력하고 싶지 않았으니 비서가 손님을 배웅해 주었죠. 가보세요. 차오차오. 당신이 정말 화사부님이시군요. 소위 화대사가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제가 그림과 디자인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미성년자예요. 바로 그 때문에 제 시각은 어른들과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항상 참신한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저 취미 중 하나일 뿐이에요.
나에게는 가짜 신분이 아직 많이 있거든. 아빠는 더 이상 세부 사항에 신경 쓰지 않으시네요. 우리 함께 로고를 디자인해볼까요? 어떻게 디자인해도 마음에 들지 않네요. 난 디자인에 대해 정말 한치도 모르겠어. 아빠, 훌륭한 디자인은 무엇보다도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요. 루시 그룹의 기원과 그리고 각 경영진이 루시 그룹에 대해 어떤 감정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기억나? 아빠가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루시 그룹은 처음에는 사탕 인형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했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살아계셨을 때 저에게도 사탕 인형을 만들어 주셨었죠. 하지만 나중에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사탕 인형 장인 문화가 점차 인기를 잃게 되었고 루시 그룹은 점점 더 크게 성장해야만 했죠. 아빠, 이것이 바로 루시 그룹에 대한 아빠의 애정이군요. 추억이겠네요. 그 모든 것을 당신의 디자인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야 해요. 당신의 디자인에 녹여내야 해요. 아. 바로 그거야. 아빠, 다치셨으니 병원에 가셔야 해요. 안 돼. 난 상속인 회의에 참석하러 서둘러 가야 해.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서류. 들어오세요. 오늘 논의할 이 선거 회의는 어떤 사람들의 사적인 이유로 무한정 미뤄서는 안 되겠죠. 삼촌은 애초에 그런 자질이 없었고 항상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저지르고 중책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니 역시 우리 아빠가 더 믿음직스럽습니다. 오늘처럼 중요한 날에도 지각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 차라리 일찍 회사를 넘겨야지. 나중에 무슨 말썽이 생길지 모르니까. 2분만 더 기다려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사장님. 셋째 도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뭐라고? 보아하니 셋째 동생은 오늘 오지 못할 것 같군요. 오늘 모든 언론사와 기자들이 여기 모여 누가 루시 그룹의 후계자인지 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헛걸음하게 하실 순 없으시잖아요. 보아하니 이 모든 건 이미 정해진 운명이군요. 그럼 알겠습니다. 우리가 왔는데 어라 형님, 저를 보시니 꽤 실망하신 것 같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공정한 경쟁이잖아요.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죽지 않았으니 이 운전자는 어떻게 할 건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시연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디자인한 루시 그룹의 새 로고예요. 도련님. 아, 제가 그때 너무 서두르다 보니 그 운전기사가 다 꽈치기 해버렸네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루시 그룹은 설탕 인형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이 작은 설탕 인형은 제가 루시 그룹에 대한 추억을 상징하며 여러분께서도 여기까지 온 길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큰아드님이 이렇게 재능이 있으시군요. 감성도 깊고 내면도 풍요롭군요. 꽤 괜찮네요. 설마 제 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루시 그룹의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건가? 셋째 형, 이제 내 차례야. 셋째 동생 왜 말을 안 해? 설마 준비가 안 된 건 아니겠지? 셋째 형, 이렇게 멀리서까지 돌아온 게 도대체 무슨 목적이야? 그냥 백지 몇 장 만들고 차에 치기까지 당했잖아. 차라리 집에 가서 푹 쉬는 게 낫지. 내 디자인을 훔쳤잖아. 이길 수 없으니 누명을 씌우려는 거냐? 승산 따위 없는 쓸모없는 놈. 아빠, 돌아가서 편히 치료받으세요. 여기는 제가 맡을 테니까.
셋째 동생이 이미 떠났으니 상속자의 자리는 내 몫이 아닐까? 누가 내가? 나도 있잖아. 나도 내 작품을 선보일 거야. 너 같은 꼬마가 왜 끼어들어? 넌 상속인도 아니잖아. 할아버지, 저 애가 말썽을 피우고 있어요. 맞아, 상속인 선출인 만큼 당연히 루 가문의 모든 혈통이 참가할 수 있어. 차오차오는 내가 나에게 깜짝 선물을 해줬으면 좋겠대. 좋아. 그럼 시작해봐. 비록 내가 화대사라고 해도 결국은 5살짜리 어린이에 불과해. 즉석에서 창작하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내가 지는 대로 당장 너와 내 아버지를 루 가문에서 쫓아내 버릴 거야. 자, 너 정말 이렇게 큰 일을 아이들의 집 놀이처럼 여기는구나. 이게 무슨 계량이냐 그죠? 사각형을 타원형으로 바꿨을 뿐. 자칭 대가라고 하다니. 이건 그야말로 어린애들의 장난이야. 당장 내려와. 우리 집은 운명적으로 문강만이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어. 다들 빨리 보세요. 루시그룹의 상표 변경 방식이 인터넷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루양의 아이디어가 영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루시그룹의 주가가 급등했죠. 말도 안 돼. 이런 어린아이들이 집 놀이하는 같은 디자인이 어떻게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겠는가? 분명 조작된 증거일 거야. 당신과 루차오차오라는 이 꼬마와 무슨 관계예요? 이 정도로 시시한 설계라면 나라도 할 수 있어. 틀림없어, 루가 주식 역시 폭등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또 한 번 올랐네. 차오차오의 디자인은 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매우 영리해. 그녀는 복잡한 기교를 쓰지 않고 오히려 브랜드의 가장 원초적인 달콤함을 계승해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시장을 안정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신선한 인상을 주기도 했죠. 그저 원호 모양을 그렸을 뿐인데. 회사가 호재성 소식을 미리 흘려서 과대 포장한 것. 과대 광고는 물론 있지만 그건 단지 도화선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로고를 제작할 때 핵심은 화려하게 보이려는 게 아니라 신호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이 로고의 원호 모양은 루시 그룹의 초기 설탕 인형의 형태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둥글고 달콤하며 부드러운 기업을 상징하며 포용적이고 따뜻하며 날카롭지 않은 기존의 사각형 로고와는 달리 더 이상 차가운 자본의 기계라기보다는 온기가 느껴지는 오래된 브랜드, 재출발.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안목이 넓을 줄이야. 제 생각엔 이 아이가 루디그룹을 물려받게 한다면 틀림없이 잘 될 겁니다. 로고를 바꾸는 것이긴 하지만 핵심은 로고 자체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시장에 있으며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만드는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한 장의 이미지를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시장의 루시 그룹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새로운 후계자가 등장했다는 것을 차오차오의 말이 맞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디자인이 아니라 가 아니라 관심, 논의되고 여론에 의해 치솟는 주가. 생각지도 못했네요. 이렇게 작은 소녀가 브랜드 기획과 시장 심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하다니. 그냥 운이 좋았던 거 아니야? 그만해. 난 너한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그런데 넌 그걸 소중히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형제끼리 서로 해치는 수단을 써서 친형제를 박해했잖아. 정말 널 잘못 봤구나.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모두 오해일 뿐이야. 그만해. 교통사고건은 이미 사람을 보내서 자세히 조사해봤어. 내가 바로 배우의 주범이야. 그 당시 절도 사건도 난 줄 알았어. 이팅 루원강아. 내가 도대체 어떻게 너 같은 늑대 같은 심장을 가진 놈을 키웠단 말인가. 아빠,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한 거예요. 내 설명도 듣지 않고. 문강이라고 단정 짓는 게 옳은 건가? 할아버지, 수년간 상계를 누비신 분이라면 이제쯤 진심이 무엇이고 거칠애가 무엇인지 이제 분별하실 수 있으시겠죠. 차오차오 언니, 그녀는 줄곧 그렇게 잘 연기해왔으니 어쩌면 그녀야말로 진짜 배우의 흑수일지도 몰라요. 맞아요, 아빠. 그만해. 더 이상 말하지 마. 계속하면 난 너희 세 사람이 한 통속이 되어 수년간 음모를 꾸민 것으로 간주할 거야. 이쯤 되면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겠지. 그 운전기사가 스스로 손을 쓰려 했던 거고 오히려 나에게 누명을 씌웠어. 데려와. 바로 이 사람이다. 루 사장님, 그 교통사고는 그 큰아드님이 시킨 거예요. 큰아드님이 저에게 20만 위안을 송금해 주셨고 제게 셋째 도련님의 설계안을 바꿔오라고 했어요. 만약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가족을 빌미로 나를 협박할 거라고 했어. 이게 증거예요. 원래는 이를 무마하려고 했지만 그런데 큰 아드님이 제 가족을 빌미로 협박하며 저에게 비열한 짓들을 하라고 강요했어요. 지난 몇 년간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헛소리 하지 마. 내가 언제 널 협박한 적 있어? 넌 그냥 남한테서 이득을 챙기고는 나한테 딴청을 피우는 거야. 그 녀석은 매수당한 놈일 뿐이야. 입만 열면 하고 싶은 대로 짓거릴 뿐인데 그런 말을 믿을 수 있겠어? 어쩌면 그 녀석은 채호차오 언니가 보낸 걸지도 몰라. 그 언니는 요즘 계획 세우는데 꽤 능숙하잖아. 너희 셋은 정말 마지막 남은 수치심조차 전혀 없구나. 절대 인정하면 안 돼. 내가 입을 꽉 다물고만 있다면 그들은 나한테 아무것도 못할 거야. 나를 속이려고 하지 마. 넌 내 친아들이잖아. 거짓말하는 거야. 진심인 거야. 난 여전히 구분할 수 있어. 아무래도 정감 카드를 써야겠구나. 감정 카드를 꺼내면 아빠는 분명 마음이 풀리실 거야. 내 편을 들어줘. 내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른 건 다 내 탓이야. 아빠는 어릴 때부터 불공평했어. 항상 이팅만 편애하고 그에게만 사탕을 사주곤 했잖아. 새우도 사주고 항상 그 아이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곤 했어. 그런데 나는 그저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야. 이팅. 울지 마. 이건 아빠가 너를 위해 특별히 남겨둔 거야. 애도 아닌데 사탕을 왜 먹어? 이팅 원창. 이건 아빠가 너희를 위해 사온 새 정장이야. 이건 너희가 졸업식에 입을 수 있도록 준비한 거야. 한 사람당 한 벌씩. 고마워요, 아빠. 미안해, 내 거인 줄 몰랐어. 이팅 좀 더 먹어라.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고기 완자야. 고마워요, 아빠. 아직 어리니까 먹는 게 느려요. 제가 먼저 치워둘게요. 원창, 너희 형제들 사이가 좋다는 건 알아. 하지만 형으로서 이팅을 존중해줘야지. 계속 동생의 음식을 빼앗아서는 안 돼. 알겠지? 아빠 괜찮아요. 오빠가 그냥 장난친 거예요. 먹어. 어떻게 내가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 넌 어릴 때부터 나를 한 번도 제대로 대접해준 적 없고 항상 셋째 동생만 편애했잖아. 알고 계셨나요? 그 사탕들은 울면서 집에 돌아온 이팅을 달래기 위한 거였다는 걸. 그 옷은 내가 어릴 때 동생을 괴롭히다가 찢어버린 거야. 그 식탁 위의 음식들 나도 내게 덜어주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젓가락 하나로 한 번에 동생의 고기를 집어버려서 난 너를 꾸짖을 엄두도 못 냈어. 난 정말로 너희가 형제끼리 장난치는 줄만 알았어. 난 절대 끼어들지 않았어. 설마 너 같은 잔인한 후계자가 자라날 줄은. 그러지 마. 그 아이도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런 거야. 그가 이렇게 한 것도 루시 그룹을 위해서야. 할아버지, 저희를 쫓아내지 마세요. 우리도 루 가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루 가문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한 번 또 한 번 참아왔지만 이제 그만이다. 지금부터 루원창, 구자오, 루설루, 너희 셋은 영구히 이사회 의결권을 박탈하고 영구적으로 루시 그룹에서. 나는 내 친아들이야. 개 한 마리 키우는 셈으로 생각해도 라고 해도 이렇게 무정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가 그동안 루시 그룹을 위해 한 일들 다 못 본 척 하시려는 건가요? 그만해. 지금은 듣고 싶지 않아. 경비원들아, 저 사람들을 데려가라. 엄마, 아빠, 저 좀 기다려주세요. 정말 자업자득이야. 진작부터 문안을 정리했어야 했어. 루원강이라는 놈은 정말 루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어. 들었더니 그가 취임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기존의 재무이사를 해고하고 자기가 마작치다가 알게 된 사람을 내가 직접 목격했어. 자신의 그 불량한 친구들을 이사회에 영입했고 하루 종일 담배 피우고 마작만 치는 핵심 기술 인력들을 한 무리 또 한 무리씩 떠나게 만들었고. 루원창이 지난 몇 년간 저지른 엉터리 짓들은 내가 다 알고 있다. 셋째 형은 예전에는 정말 말썽꾸러기였어. 루 가문의 후계자를 확보하기 위해 난 어쩔 수 없이 루원강을 계속 키워야만 했지.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그가 핵심 간부들을 해고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제법 잘 나가던 그룹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다. 더 우스운 것은 루원강의 아내 구자오가 이사회 의원의 아내라는 신분을 내세워 뻔뻔하게 공금을 횡령해 그룹의 돈으로
한정판 가방과 고급 드레스를 샀는데 이런 일들 다들 들어보셨겠죠? 예전에 그녀 사무실 문 앞에는 택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듣자 하니 직원들의 복리 후생 혜택을 전부 삭감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녀가 회의에 2시간이나 늦게 와서 스타일링이 안 끝났다는 핑계를 대더라고요. 정말 이 회사를 자기 집 거실인 줄 아는 것 같아. 방금 전에는 뻔뻔하게도 자신이 루시 그룹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뻔뻔하게 말하더니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구나. 분명 발목을 잡고 있는 거잖아. 차오차오, 오늘부터 이 도장은 내가 관리해. 할아버지, 전 아직 미성년자예요.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그룹에 모두에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 도장을 일단 아빠인 루이팅에게 맡길게요. 제가 성인이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도장을 진정으로 넘겨드리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의 지도자다. 어린 나이임에도 이미 이런 포부와 선견지명을 갖추고 있다니. 이 루시 그룹도 후계자가 확실히 있군요. 5살짜리 어린 소녀가 그 루원창. 평생 대부분을 허비한 무능한 놈보다 훨씬 낫다.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 어린 소녀의 기품과 품격은 루원강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뛰어나요. 당신을 믿습니다. 좋아, 우리 루 가문 후계자가 생겼군. 아빠, 제발 빨리 정신 차려줄래? 난 이미 루원강 일당을 무사히 쫓아냈고 루가 재산을 챙겼어. 눈 뜨고 한 번만 봐줄래? 너희들한테 최고의 약을 쓰라고 하지 않았나? 도대체 제대로 치료하고. 아가씨, 저희는 시중에 나와 있는 최고의 약과 치료법을 다 써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여전히 격렬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부상이 너무 심해서 저희로서는 도저히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단단 무슨 조건이냐? 빨리 말해봐. 전설 속의 그 명의를 찾아내지 않는 한 전설에 따르면 그의 의술은 신비롭고 기적적이어서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여 행방을 알 수 없다. 수많은 이들이 수년 동안 그를 찾아다녔지만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는 꼭 그를 찾아내야 해. 아가씨, 사람을 구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희망을 접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신인은 행방이 불규칙하고 게다가 성격도 아주 괴상해서 일단 그가 만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소용없을 거예요. 보아하니 내 아버지의 상태가 그리 안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으니 차라리 여기 남아서 아버님을 좀 더 곁에서 모시는 게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전 세계를 샅샅이 뒤져서라도 아무튼 아빠를 구해내야 해. 형, 말씀해 주세요. 모든 해외 세력을 동원해서 한 사람을 찾아주세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를 찾아낼 때까지. 소식이 있나요? 아가씨, 저희는 이미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해외 세력을 의학계 명단을 샅샅이 조사했고 은밀한 진료소와 유랑의사 명단까지 샅샅이 수색했지만 이 신인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뭐라고? 유일한 단서는 누군가가 한 곳을 언급했다는 것뿐입니다. 외진 곳에 있는 신기원이라는 곳. 문을 열 때도 소리 없이, 닫을 때도 흔적 없이. 누군가는 바로 그곳이 신이가 나타나는 곳이라고 했다. 알겠습니다. 당장 저를 그곳으로 데려다 주세요. 아빠,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이를 뵙러 온 사람입니다. 제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정말 급합니다. 부디 저를 데려가 주시겠습니까? 명예 선생님은 아무나 만나주지 않으시니 진료비를 남겨두세요. 제가 대신 알리겠습니다. 신의 선생님께서 당신을 만나주실지 여부는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저를 데리고 가셔서 그 신이님을 뵙게만 해주신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낼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차오차오 아니에요? 위풍당당한 화대사님까지 약을 구하러 오시다니. 너희는 왜 온 거야? 그걸 묻는 게 뻔뻔하네. 문강이 며칠 전 큰 충격을 받아서 피를 토하고 의식을 잃은 건 전부 이 꼬마 때문이야. 그를 이런 처지로 몰아넣었잖아. 우리 모녀는 주요 병원을 다 돌아다녔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신이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어요. 할아버지께서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하셨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너도 조바심에 이곳까지 달려오다니. 알고 보니 구원이었군요. 오랜만이야. 차오차오 참 우연하지 않아? 여기 조수님이 마침내 오랜 절친이더라고. 명의를 모시고 싶다면 역시 규칙을 따라야 해. 무슨 규칙이요? 무릎을 꿇고 3번 땅에 이마를 잡으며 큰 소리로 신이님, 제 목숨을 구해주세요 라고 외쳐야 해. 그렇지 않으면 신에는 절대 널 만나주지 않을 거야. 정말 그런 규칙이 있다면 방금 왜 말하지 않았어? 분명히 신분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원한을 갚으려는 의도임이 뻔하잖아. 그래서 뭐 내가 보고하러 가지 않으면 내 평생 동안 신이사를 만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내 그 조그마한 자존심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내 아버지의 목숨이 더 중요하냐? 차오차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꽤 거만하게 굴지 않았나? 정말 아버지를 구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마라. 어차피 넌 어린애니까 무릎 꿇는 정도는 별일도 아니고 창피할 것도 없잖아. 맞아, 차오차오 언니 평소에는 말도 잘하잖아. 왜 하필 지금 와서 무릎 꿇는 걸 못하겠어? 차오차오. 그만 좀 해. 설령 내가 무릎을 꿇는다 해도 내 아빠도 오래 못 살 거야. 남은 날이 얼마 안 된 사람인데 설령 살려낸다고 해도 명의의 약을 낭비하는 것일 뿐이야. 그래, 차오차오 언니.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는 게 낫겠어. 곧 죽을 사람을 뭐하러 구하겠어. 제발 부탁해. 아무리 오래 기다려야 한다 해도 기꺼이 기다릴게요. 신혜는 지금 낮잠을 자고 계셔서 그렇게 쉽게 뵐 수 없어요. 제가 가서 알리도록 할까요? 50만 위안의 계약금을 더 내시면요. 왜 저 여자들은 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왜 하필 나만 골라서 그러는 거야? 누가 우리가 돈을 안 낸다고 했나요? 제가 그 자리에서 금액을 더 보태겠습니다. 신혜를 모시고 먼저 문강을 응급처치해주세요. 그럼 제가 200만 1을 내겠습니다. 나는 쓰림단만. 저는 300만 1을 내겠습니다. 시비 걸러온 거 아니에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기 1000만 위안이 들어 있습니다. 제발 이 일 좀 도와주시면 일이 잘 풀린 뒤에 차오스만 더 드릴게요. 깜빡할 뻔했네요. 신혜 선생님께서 오늘은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일단 돌아가시는 게 좋겠네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단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절을 한다면 규칙대로 소리쳐 말하지 않으면 신혜는 당신을 만나주지 않을 거예요. 차오차오, 너 자존심이 가장 강한 거 아니었어? 한번 무릎 꿇어봐. 우리가 한번 보자. 차오차오 언니, 내가 정말 아빠를 사랑한다면 주저하지 마. 어차피 넌 어리니까. 무릎 꿇는다고 해서 비웃는 사람은 없을 거야. 평소엔 꽤 거만하더니 정말로 무릎을 꿇을 수 있구나. 역시 루시 그룹을 위해서였구나. 연기도 꽤 실감나네. 차오차오 언니, 난 내가 끝까지 버틸 줄 알았는데 이럴 줄은 몰랐네. 너도 이렇게 말을 잘 듣다니. 너희들은 틀렸어. 구자오. 루설루. 너희는 내 친어머니와 친여동생인데 그런데 나에게 단 한 줄기 온기도 한 번도 나를 가족처럼 대하지 않았어. 진정으로 나를 보살펴주신 분은 내 아빠 루이팅이에요. 오늘 내가 무릎 꿇은 대상은 너희가 아니다. 루그룹 같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내 아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다. 무릎 꿇은 건 꿇었으니 이제 저를 명의를 만나게 해주실 수 있겠죠? 무릎은 꿇었지만 아직 한 가지 절차가 남았어요. 규칙에 따르면 내가 3번 머리를 땅에 짜버야 해. 큰 소리로 신이를 부릅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세요라고 외쳐야 해요. 신이를 부르고 목숨을 구해달라고. 깜빡할 뻔했네요. 오늘 신혜께서 말씀하시길 손님은 한 명만 만나신다고 하셨죠? 바로 내 절친 구자오야. 너는 말이야, 애초에 기회가 없었어. 아까 그건 그냥 너를 놀린 것뿐이야. 차오차오, 내 아빠는 애초에 죽어야 할 운명이었어. 그가 죽으면 상속자의 자리는 당연히 원강에게 돌아갈 거야. 너에 관해서는 내 아빠가 죽으면 난 널 다시 한번 묻어버릴 거야. 이게 바로 내 친어머니야. 정말 터무니없이 우스꽝스럽군. 이럴 바에는 그럼 내가 무례하게 굴어도 원망하지 마. 차오차오 언니 또 거칠해하고 있네. 방법이 있었다면 진작에 써버렸을 거야. 지금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었겠어? 다들 들어와. 무례하군. 우리 엄마를 도와줘. 감히 나를 때리다니. 루차오차오가 너희에게 얼마를 줬든 내가 2배, 3배를 주겠다. 당장 날 놔줘. 맞아, 그가 너희에게 1000만 주면 난 3000만 줄 수 있어. 너희가 그 여자를 따르는 건 눈이 멀었나 보다. 난 어릴 때부터 신의 산이를 모셔왔어. 나랑 여기면 너희는 평생 신이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야. 너 같은 놈이 감히 신이의 조수라고 자칭하다니. 의사의 자비심이라니. 그런데 내 입은 온통 계략으로 가득하고 마음은 악의로 가득 차 있구나.
인자한 마음은 조금도 없구나. 내가 곁에 있는 한 명성 높은 신이의 명성을 망쳐놓았다. 자만하지 마라. 내가 정가를 보냈다고 해서 신이가 널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냐? 그분은 오직 우리만 도와주실 거야. 그만해. 내가 당장 알리러 갈게. 내가 갈게. 말한 대로 해주길 바란다. 만약 몰래 도망치면 그 결과는 내가 감당해야 해. 너무 자만하지 마. 보고만 했다고 해서 루이팅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신혜는 절대 널 도와주지 않을 거야. 내가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누가 내가 그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했나? 설마 내가... 아이고, 둘째 여동생이구나. 왜 계속 숨어서 안 보이던 거야? 내가 신혜라는 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굳이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가 있었겠어. 문강이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데 꼭 도와줘야 해. 나한테 거칠해하지 마. 너희들이 저지른 그 양심에 가책되는 일, 난 다 후회하고 있어.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른 건 다 자업자득일 뿐인데 아직도 망상이나 내가 너희들의 엉망진창을 수습해주길. 게다가 형님이 입은 그 정도의 부상으로 죽을 리가 없어요. 내가 구해줄 필요도 없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네. 그 명의가 바로 너라니. 셋째 동생을 구하고 싶다면 나를 따라와. 차오차오, 난 줄곧 너에게 관심이 많았어. 내 신분이 남다르다고 생각했어. 그동안 해외에서 계속 조사해왔지만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어. 헛수고로 끝났어. 내가 기꺼이 진짜 정체를 말해준다면 내가 내 셋째 동생을 살려줄게. 저는 해외에서 왔습니다. 진짜 신원. AF 조직의 수장이다. 내 입에서 느껴지는 그 남다른 기질. 바로 이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뭐라고? 그 국제 암흑 조직 계획 3대 조직의 배후 조종자가 설마 당신이라니. 세상에. 내가 그동안 쫓아온 우상이. 설마 내가 그 사람이었단 말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어. 하지만 루 가족 앞에서는 난 그저 루이팅의 딸로서 그를 지키고 싶을 뿐이야. 루 가문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이 일은 제발 비밀로 해주었으면 해요. 차오차오, 안심해. 아이돌이 부탁한 일이라면 반드시 지킬 거예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당신을 위해 비밀을 지킬 거예요. 게다가 셋째 동생을 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거야. 누가 그 신이인지 맞춰보세요. 놀랍게도 루샹얼이었어. 게다가 제 생각엔 차오차오 언니 뒤에는 큰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녀가 하는 말은 이모님조차도 특히 잘 따르시더라고요. 이럴 바에는 정면 대결은 피해야겠어. 힘으로 통하지 않는다면 지혜를 써야겠네요. 어떻게 지혜를 써서 이길까? 이렇게 하자. 이팅, 체노차오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렇지 않았다면 난 널 잃을 뻔했어. 이건 의학계조차 손을 쓸 수 없는 병이었는데 설마 이 아가씨가 치료해줄 줄은 몰랐어. 난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널 진짜로 구해준 사람은? 차오차오야. 이팅, 요즘 일어난 일들 다 알고 있어. 원창 일가는 권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안심하세요. 제가 당신을 대신해 정의를 되찾아드릴게요. 이번에 깨어날 수 있었던 건 모두 차오차오 덕분이에요. 그리고 둘째 언니 덕분이야. 이팅. 차오차오. 모두 내 어리석음 때문이야. 내가 정신을 잃고 헛된 생각에 사로잡혔었어. 제발 용서해주세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모두 루 가문을 위해서였기에 그릇된 길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맞아요. 아빠. 차오차오 언니,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화내지 말아주세요. 제발. 환자가 방금 의식을 되찾았으니 조용히 휴식을 취해야 해요. 더 이상 자극을 받아서는 안 되니 다들 먼저 나가주세요. 셋째, 형. 알고 있니? 우리 가족은 원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내 엄마가 나타난 탓에 모든 게 망가졌어요. 무슨 소리야? 그때 아빠는 엄마만 사랑했어. 우리 가족은 원래 행복할 수 있었어. 그러다 그 백월광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바로 내 친어머니가 귀국했을 때 아빠는 엄마를 버리고 내 엄마를 우리 집안으로 데려왔어. 아빠는 엄마와 결혼했고 너와 무슨 원한이 있단 말인가? 엄마는 예전에는 항상 너를 친아들처럼 대했었는데 우리 엄마는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났어. 어머니는 임종하실 때 나에게 맹세하라고 하셨어. 반드시 그 여자를 죽이겠다고.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먹은 모든 음식,
제가 넣은 만성 독이 들어 있었어요. 몇 년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다. 생각도 못했겠지. 이 모든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야. 알고 보니 내가 우리 엄마를 죽인 거였구나. 짐승 같은 놈. 서두르지 마. 온 제 차례가 올 테니까. 쌩얼. 수고했어. 차 한 잔 마시며 좀 쉬어. 차오차오 언니, 너도 좀 마셔. 잠깐만. 그 컵을 가져가서 검사해봐. 아가씨, 여기 별다른 이상은 없네요. 차오차오 무슨 말이야? 우린 한 가족이잖아. 맞아, 차오차오 언니.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야? 역시 약을 타기도 전에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었구나. 차오차오 너희들 오해했어. 난 다들 지쳐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잠을 잘 오게 하는 약을 좀 넣은 거야. 다들 좀 쉬게 하려고. 절대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네, 할아버지. 저희가 미숙해서 몰래 이런 걸 준비해서는 안 됐어요. 정말 나쁜 생각은 없었어요. 거기 서서 딴청 피우지 마.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너희를 이쪽에 묶어두기만 하면 내가 이기는 거야. 어차피 진짜 목적은 문강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거니까. 루이팅이 죽기만 하면 이 루시 그룹은 내 소나기에 들어오는 거잖아. 안 돼? 아빠가 위험해? 아빠. 아빠. 다행이야. 한 발자국만 더 늦었어도 넌 완전히 끝장났을 텐데. 불효자식, 넌 거듭해서 남을 해치고 있어. 오늘 설왕이 없었다면 내 셋째 동생은 내 탓에 죽을 뻔했어. 정말 그들을 위해서라면 나를 버리겠다는 거냐? 오늘부터 나는 너 같은 아들은 없다. 당장 루 가문에서 꺼져라. 아빠,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를 쫓아내지 마세요. 사람들아, 저 녀석을 끌어내라. 차오차오. 이 집에 네가 없다면 조만간 그들 손에 망해버릴 거야. 가. 우린 구 가문의 일원인데 이전에 가져갔던 물건들을 가져가라. 가주님의 명령에 따라 너희는 이미 루 가문에서 추방되었다. 이제부터 루가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 물건. 너희는 건드릴 자격이 없다. 할머니. 세상에 도리가 없구나. 나는 구 가문 사람이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빚더미에 깔렸어.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을 지경이에요. 그게 내 탓이야?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그 루차오차오와 그 늙은이 탓이야. 조만간 꼭 갚아낼 거야. 슈르는 초등학교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잖아. 이거 쓸 수 있겠네. 그럼 해보자. 그럼 가자. 연주해? 신나네. 제발 제대로 연주해봐. 서둘러. 아이고, 또 안 하네. 나한테만 시키기만 하네. 됐어. 어서. 여러분 환영해요. 라이브 방송실에 들어오신 모든 친구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 설루 라이브 방송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마음에 드시면 노래 요청해주세요. 시청자분들이 좋아할수록 연주 시간이 길어질수록 후원금이 더 많이 들어와요. 돈이 빨리 들어오네요. 앞으로 이걸로 돈을 벌어야겠어요. 고마워요, 형님. 카니발. 고마워요. 네네네. 고마워요. 엄마, 아빠 더 이상 연주할 힘이 없어요. 잠시 쉬어도 될까요? 아이고, 우리 딸아. 조금만 더 힘내봐. 넌 우리 집의 희망이야. 하지만 정말 더는 못 치겠어요. 내가 쉬면 우리 가족은 굶어 죽을 거야. 온 가족의 밥값은 다 내게 달렸단다. 제발 징징대지 말고.
무능한 녀석, 그땐 알았더라면 루차오차오를 선택했어야지. 널 선택하지 말았어야 했어. 고마워 형. 고마워 형. 다들 고마워요. 구독도 눌러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아, 맞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슈루고 올해 5살이에요. 지금은 장청에 살고 있어요. 정말 제 친부모님을 찾고 싶어요. 제발 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 뭘 쳐다봐. 앉아서 연주해. 딴짓하지 말고 빨리 치세요. 관객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설로, 드디어 널 찾았어. 이건 유전자 검사 결과야. 그녀는 확실히 우리 친딸이야. 너희는 누구야? 그런 소리 그만해. 이 아이는 우리가 키운 아이예요. 당신들은 사기꾼이에요. 맞아요. 슈루는 우리와 함께한 지 벌써 몇 년이나 됐는데 이미 한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너희는 공짜로 이득을 보려는 거지. 꿈도 꾸지 마. 아이가 이렇게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낯으로? 그 아이의 손에 난 상처 안 보이시나요?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고생하며 그녀를 키워왔는데 설로야. 이럴 때 우리를 버릴 수 있니? 난 떠날 거야. 너희들은 나에게 전혀 잘해주지 않았어. 난 내 친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거야. 가도 좋아. 그동안 준 돈은 전부 돌려줘. 예를 들어 매년 받은 생일 선물, 여행비, 학비 같은 것들 말이야. 총 500만. 지금 당장 그 돈을 내놔. 어떻게 가든 마음대로 가. 너희들은 정말 짐승이나 다름없어. 여기 경찰이세요? 여기 신고하러 갈 거야. 인신매매범 2명이 아이를 유인하고 있어요. 아니 농담이에요. 가세요. 겁내지 마. 엄마 아빠가 오셨어. 앞으로는 절대 너를 힘들게 하지 않을게. 빨리 치워. 냄새가 정말 지독하잖아. 청소해. 너 여자 아니야? 집안일은 내가 해야 해? 그 돈은 어딨어? 나한테 나가서 돈 벌라고? 난 몸을 파는 게 아니잖아. 몸을 파는 거. 몸을 팔면 어때?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 루원창, 너 사람이라도 돼?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다니. 나랑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내가 나한테 몸을 팔라고 하다니. 얼마 전에는 약도 먹고 주사도 맞으며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 역시 내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 들었어. 루슈루가 친부모에게 데려가졌다고 들었어. 사실은 내가 그녀를 도와 친부모를 찾아준 거야. 나는 그녀가 혈연과 이익 중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할지 보고 싶었어. 예전에 그 가족은 설루를 위해 당신을 버렸는데 결국 그녀는 여전히 그들을 떠나기로 선택했죠. 인과응보. 보복은 어김없이 찾아온다. 밀린 집세는 계속 미루기만 하네. 당장 꺼져. 왜 울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건 전부 루차오차오 탓이야. 설령 내가 죽더라도 그녀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녀를 파멸시켜버릴 거야. 그러면 우리가 헛되이 산 게 아니지? 울지 마. 뭐 어때? 발버둥 치지 마. 너희는 누구야? 더 이상 버티지 마. 오늘 넌 우리 손에 걸렸어. 살아서 돌아갈 생각은 하지 마. 알고 보니 너희 둘이었구나. 헛소리 그만하고 당장 돈을 내놔. 이게 다냐? 얌전히 이 지분 양도 계약서에 서명해라. 루 가문을 우리에게 넘겨라. 공부 좀 더 해라. 난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서명하겠어? 게다가 지분은 전부 아빠 손에 있는데 너희들 정말 헛된 꿈을 꾸는구나. 어때? 차오차오 찾았어? 아니, 이상하네. 체노차오의 스마트워치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어디 갔지? 고장 났어. 이건 속임수야. 차오차오는 분명 다른 곳에 있을 거야. 이 녀석아. 기회를 놓치지 말고 벌을 받아라. 오늘 당장 우리에게 반항하면 어떤 꼴이 되는지 보여줄 테니까. 그만해. 아가씨, 우리가 늦게 왔네요. 저 사람들을 묶어도 딸아,
아빠, 아빠가 왔어. 아빠를 정말 깜짝 놀라게 했구나. 아빠, 나 괜찮아. 그 녀석들 다 잡아와. 그 녀석들을 감옥에서 평생 썩게 만들 거야.